박진석은 새벽 3시에 웃고 있었는데요. 웃으면 안 되는 서류를 보고도 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재단 자금 73억, 우회 출금 확인. 그 아래 한 줄이 더 잔인했어요. 출금 승인자 고성희. 박성재 전화가 바로 울렸습니다. 아버지, 지금부터는 부부 문제가 아니에요. 범죄예요. 박진석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낮게 물었습니다. 너 어디까지 잡았냐? 박성재가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끝까지요. 돈의 길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리고 누가 일부러 회사를 무너뜨리려고 했는지. 그날 아침 고성희는 평소처럼 우아한 얼굴로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집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운전기사도 비서도 아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낯선 남자 둘, 그리고 서류 가방 하나. 고성희는 한번 웃어 보이려 했지만 입술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고성희 이사장님 맞으시죠? 맞아요. 그런데요. 재단 회계 관련 참고인 조사 통지서입니다.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 요청드립니다. 고성희는 그 종이를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말했어요. 장난하나요? 누가 시켰어요? 장난 아닙니다. 변호인 동행 가능하십니다. 고성희는 종이를 잡은 손끝에 힘이 들어갔고 다음 말을 삼켰습니다. 박진석이야? 라는 말을 입 밖에 내면 이미 진짜가 되어버릴 것 같아서요. 고성희는 차에 타자마자 전화부터 돌렸습니다. 비서, 재단 실무자, 회계팀장, 심지어는 이름도 잘 안 부르던 외부 자문까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들 전화를 잘 안 받았습니다. 받아도 말이 짧았고요. 이사장님 지금은 뭐? 말해. 계좌가 멈췄어요. 고성희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멈췄다는 게 무슨 말이야? 재단 운영 계좌 출금이 안 됩니다. 결제 라인도 막혔고요. 시스템에서 이사장님 권한이. 누가 건드렸어? 회장님 쪽에서. 고성희는 그때 처음으로 허리가 아니라 목이 얼어붙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돈이 끊기면 사람도 끊깁니다. 고성희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재단에 도착하자 로비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고성희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보안팀은 괜히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고성희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는데 보안팀장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막습니다. 이사장님, 오늘은 회장님 지시로 17층 출입이 제한되었습니다. 고성희가 웃었습니다. 웃음 같았지만 차가웠어요. 내가 내 사무실도 못 들어가. 죄송합니다. 고성희는 한 번 더 웃고는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죄송하면 길을 열어. 보안팀장은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박진석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보자마자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듯이 말했어요. 10시. 출석해. 고성희가 표정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박진석이 고개를 살짝 돌려 고성희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여보라는 단어를 끊어냈어요. 여보는 집에서나 해. 여기서는 고성희. 고성희는 그 한마디에 심장이 훅 떨어졌습니다. 박진석이 계속 말합니다. 재단 계좌 동결 신청 들어갔어. 오늘부터 내 결제는 전부 무효야. 고성희가 이를 악물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당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박진석이 아주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이제 알아가려고. 고성희는 그 순간 박진석이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게 더 무섭다고 느꼈습니다. 박진석이 화가 났을 때는 원래 바로 터트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터트리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씩 끊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재단에서 나와 바로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성재는 한 번에 받지 않았고 세 번째에 받았습니다. 박성재. 고성희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박성재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어요. 그게 더 사람을 미치게 하죠.
어머니가 하신 일 정리요. 정리? 내 인생을? 아버지 인생도요. 그리고 회사 돈도요. 고성이는 순간 목소리가 올라가려다 다시 내렸습니다. 지금 소리치면 불안이 들키거든요. 너 아버지한테 뭘 보여준 거야? 박성재가 한 박자 쉬고 말합니다. 제가 보여준 게 아니고요. 어머니가 남겨둔 흔적이요. 기록이요. 계좌요. 계약서요. 고성이가 낮게 웃었습니다. 기록? 너희 아버지가 기록을 믿는 사람인 줄 알아? 박성재가 바로 받아쳤어요. 아버지는 사람을 믿었죠. 26년이나요. 이제 기록을 믿을 차례예요. 전화를 끊자마자 고성이는 다음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엔 바뀌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고 돈으로 입을 막고 돈으로 시간을 사는 쪽. 고성이가 가장 자신 있는 판이었죠. 지금 움직여. 오늘 안에. 상대는 짧게 물었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신데요? 고성이가 말합니다. 박진석이 나를 치려고 해. 그런데 그냥 막고 있을 생각 없어. 원하시는 게? 고성이는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흔들리게 해. 박진석이 무릎 꿇게. 그 시각 박성재는 회장실이 아니라 회계팀 작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출력물, USB, 캡처한 화면, 해외 송금 내역, 그리고 재단과 본사 사이에 계약서가 깔려 있었고요. 박성재 옆에는 낯선 사람이 하나 더 앉아 있었는데요. 차철민이었습니다. 차철민은 이 지역 회사 직원입니다. 겉으로는 그냥 똑부러진 실무자처럼 보이는데 숫자에 대한 감각이 이상할 정도로 날카로운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회계법인에서 굴러봤고 돈이 어디로 도망가면 보통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압니다. 박성재가 차철민을 부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이 아니라 증거였거든요. 차철민이 화면을 넘기며 말했어요. 이 라인 재단에서 본사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빠져나간 다음 다시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로 되돌아오네요. 박성재가 물었습니다. 되돌아오는 곳이 어디야? 차철민이 답합니다. 쉘입니다. 서류상 회사. 직원도 없고 실적도 없고 대표는 대리인. 박성재가 턱을 만지며 말했어요. 그럼 결국 실사용자는? 차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성애 쪽 사람. 그리고 이건 단순 횡령이 아니라 빼돌린 돈으로 뭘 하려는지가 더 문제예요. 박성재가 눈을 가늘게 뜹니다. 뭘 하려는지. 차철민이 조용히 출력물 하나를 내밀었어요. 회장님 회사 이번 달 말까지 특정 금융 조건 유지해야 합니다. 외국 협업 계약도요. 근데 박성재가 이어받았습니다. 돈이 빠져나가면 조건이 깨지고 계약이 흔들리고 신용이 무너지고. 차철민이 한마디 더 합니다. 회사가 쓰러질 수도 있어요.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살길 찾는 게 아니에요. 박진석이 낮게 물었습니다. 뭘 하려고 하지? 박성재가 말했어요. 회사를 같이 끌고 가라앉히려고요. 그러면 아버지가 결국 어머니 손 잡아야 하니까. 박진석은 잠깐 침묵하다가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좋아. 법으로 가. 그날 박진석이 선택한 건 부부싸움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방식이었어요. 변호사, 감사팀, 그리고 수사기관 협조 요청. 박진석은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성격입니다. 오전 10시 고성이는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입구에서부터 느꼈어요. 이곳은 말 잘하면 넘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걸요. 질문은 정중했지만 칼 같았고 자료는 이미 준비돼 있었고 고성이가 숨길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재단 자금이 본사로 이동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성이는 준비해온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재단 운영을 위해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프로젝트 이름이요. 고성이는 입술을 한번 핥았습니다. 기억이. 그때 담당자가 종이 하나를 탁 내밀었어요. 이 계약서 이사장님 결제 맞죠?
고성희가 종이를 보는 순간 눈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서명은 분명 고성희의 것이었는데 날짜가 이상했어요. 그 날짜는 고성희가 우진 때문에 병원에서 하루 종일 움직였던 날이었거든요. 이날 이 사장님은 결제할 수 없는 상태였던 걸로 확인됩니다. 고성희가 웃었습니다. 확인? 누가 확인했는데요? 병원 출입 기록이요. 고성희의 웃음이 무너졌습니다.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어요. 박성재가 가정을 공격한 게 아니라 기록을 공격했다는 걸요. 그리고 기록은 고성희에게 제일 치명적입니다. 고성희는 늘 말로 사람을 흔들었지만 기록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조사실 밖으로 나오자마자 고성희는 집으로도 재단으로도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재단은 출입이 막혔고 집은 박진석의 공기가 이미 차가워졌을 테니까요. 그래서 고성희는 회사로 갔습니다. 본사 박진석이 제일 민감해하는 곳으로요. 그런데 본사 로비에서도 고성희는 처음 겪는 눈빛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피하듯 비키고 이사장님이라고 부르던 입이 닫히고 경영지원팀이 아예 고성희를 회장층에 올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출입증 인식이 안 됩니다. 고성희가 웃음 없이 말했습니다. 그럼 새로 발급해. 직원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렸습니다. 회장님 승인 없이는.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박진석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박성재에게 해도 받지 않았고요. 고성희는 그때 처음으로 진짜 고립이 뭔지 느꼈습니다. 돈이 있어도 사람은 혼자입니다. 더구나 돈이 끊기면 사람은 더 빠르게 혼자가 됩니다. 같은 시간 이지혁은 병원에서 다시 검사 결과를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시간이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술은요. 공여자 후보가 떠야 확정됩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떠야라는 말이 결국 누군가의 끝을 의미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병원 밖으로 나오자마자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호는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문자 하나가 와요. 선배, 지금 부산이에요. 우진 오빠 때문에. 이지혁은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심장이 아니라 마음 쪽이요. 이지혁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우진이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누구에게 닿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지혁은 차철민에게만 짧게 말했습니다. 철민 씨, 오늘은 회사 말고 다른 일도 준비해야 할지 몰라. 차철민이 숨을 삼키며 묻습니다. 대표님, 혹시 부산 이송이 그 사람입니까? 이지혁은 대답 대신 아주 짧게 말했어요. 확정 아니야. 그런데 이상하게 불길해. 부산 병원. 지은호는 대리인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눈빛이 달라졌어요. 지강호는 예전처럼 투덜대는 동생이 아니라 이제는 누나 편으로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누나, 지금부터는 울면 안 돼.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안 울어. 울고 싶은 얼굴이야. 지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울어. 여기서 내가 무너지면 그 사람은 또 웃을 거야. 그 사람 고성희. 고성희는 결국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붙여서 우진의 위치를 좁혀가고 있었고 지금은 우진이 어디에 있는지 냄새를 맡은 상태였죠. 그런데 병원 로비에서 고성희는 예상 밖의 장면을 봅니다. 박진석이 이미 와 있었고 박성재도 있었고 지은호도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순간 숨이 막혀서 한 발 늦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한 발이 판을 바꿉니다. 박진석이 의사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내 아들 지금 상태.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지정한 대리인이 있습니다. 고성희가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엄마예요. 의사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환자분이 다른 분을 지정하셨습니다. 고성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이 돼요? 내가 엄마인데. 의사가 문서를 한 장 내밀었습니다. 대리인 지은호. 고성의 눈이 지은호에게 꽂혔습니다.
그 눈빛은 미움이 아니라 공포였어요.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우진 오빠가 직접 남겼어요. 당신이 와도 못 건드리게. 고성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너 내가 뭔데? 지은호가 웃었습니다. 당신이 버린 딸이요. 그 말이 로비를 찢었습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돌려 고성이를 봤고 박성재는 그 장면에서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어요. 고성이가 박진석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박진석이 손바닥을 들어막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고성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지금 우리 가족이. 박진석이 낮게 끊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 내가 할 자격 없어. 고성이는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깨달았어요. 박진석은 이미 마음으로는 끝냈습니다. 남은 건 법과 시간뿐이었어요. 박성재가 조용히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필요한 동의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해 주세요. 고성이가 박성재를 노려봤습니다. 너 내가. 박성재가 눈도 안 피하고 말합니다. 어머니, 지금은 우진이 살리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아버지 살리는 겁니다. 고성이는 갑자기 웃었습니다. 갑자기 너무 크게요. 사람들이 다 쳐다봤고 지강호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고성이는 웃는 얼굴로 박진석에게 아주 낮게 속삭였어요. 좋아. 법으로 가자고. 그럼 나도 법으로 갈게. 박진석이 차갑게 대답합니다. 네. 고성이가 눈을 가늘게 뜹니다. 회사 무너지면 당신도 같이 무너지는 거 알지? 박진석이 한마디 합니다. 그래도 너랑 같이 숨 쉬진 않아. 고성이는 그날 밤 다시 밖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돈이 끊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판을 흔들어야 했으니까요. 외국 협업계. 가능합니다. 근데 명분이 필요합니다. 고성이는 웃었습니다. 명분? 만들어. 회장 리스크로. 상대가 물었어요. 회장 리스크요? 고성이가 말합니다. 박진석이 지금 가족 문제로 흔들린다고. 내부 분쟁 있다고. 해외 파트너는 그런 거 싫어하잖아. 고성이는 동시에 언론 쪽에도 움직였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만드는 쪽. 회장 가정 문제로 경영 공백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면 충분했죠. 그런데 고성이가 예상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박진석이 이미 준비해뒀다는 것. 다음 날 아침 박진석 회사에 은행 전화가 쏟아지기 전에 박진석이 먼저 은행을 붙잡았습니다. 박진석은 사무실에 앉아 박성재를 바라봤고 박성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차철민이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어젯밤 해외 쪽에 분쟁 흘린 흔적이 있습니다. 발신 라인 추적했어요. 박진석이 묻습니다. 누구? 차철민이 대답했습니다. 재단 외부 자문 메일 계정. 이사장님 쪽에서만 쓰던 계정입니다. 박성재가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추정이 아니에요. 박진석은 잠깐 눈을 감았다 뜹니다.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말했어요. 고성에 끝까지 간다. 그날 오후 재단 사무실에 수사기관이 들어왔습니다. 서류, 서버, 결제 기록, USB 금고까지. 직원들은 눈이 흔들렸고 고성이는 멀리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고성이는 법의 심판이 뭔지 그때 처음 피부로 느꼈어요. 자기가 늘 남을 몰아붙이던 방식이 자기에게 돌아왔다는 걸요. 고성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도 숨이 막혀요. 박진석은 집에 있지만 고성이를 사람처럼 보지 않았습니다. 밥을 같이 먹지도 않았고 말도 최소한으로만 했어요. 고성이가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당신 이렇게까지 해야 돼? 박진석이 물었습니다. 어디까지가 이렇게까지지? 고성이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나도 여기까지 오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 박진석이 웃었습니다. 너는 늘 여기까지 올 사람이었어. 내가 늦게 본 거지. 고성이는 그날 밤 안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이 후회인지 분노인지 고성의 자신도 몰랐어요.
우진이도 성재도 영라도 누구도 자기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고성이가 마지막으로 기대는 건 오직 하나. 박진석 회사가 흔들리면 결국 박진석이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진석은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박진석은 반대로 고성의 손을 잘랐습니다. 공식적으로요. 다음 날 박진석은 사내 공지로 재단 관련 모든 권한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박성재에게 말했어요. 너는 내 자리에서 끝까지 가.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속에서 수빈 얼굴이 잠깐 지나갔습니다. 박성재는 수빈에게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면 수빈이 다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박성재는 자기 마음을 접었습니다. 지금은 사랑이 아니라 정리해야 할 것이 더 크니까요. 한편 이수빈은 영상 촬영 스케줄을 소화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웃는 얼굴에 눈이 비어 있다는 걸 이지혁이 먼저 봅니다. 이지혁은 동생에게 묻고 싶었어요. 너 괜찮아? 그런데 이지혁은 먼저 무너질 입장이었습니다. 이지혁 심장은 지금 버텨주는 척만 하고 있었거든요. 이지혁은 병원에서 수술 대기 가능성 이야기를 듣고도 회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는 척합니다. 그런데 그 척이 오래 못 가요. 지은호가 부산에서 올라오는 길에 이지혁에게 전화를 했거든요. 선배, 나 무서워요. 이지혁이 숨을 삼키며 말합니다. 뭐가? 지은호가 대답했어요. 우진 오빠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판을 뒤집으려는 것 같아요.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차철민이 그 장면을 봤어요. 차철민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다만 이지혁이 펜을 주워 들지 못하는 걸 보고 조용히 펜을 주워서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대표님, 부산 쪽 큰일입니까? 이지혁이 고개를 들지 않고 말합니다. 큰일이면 내가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지. 차철민이 낮게 대답했어요. 그럼 가셔야죠. 이지혁은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나는 지금 어디를 가도 문제야. 차철민이 말합니다. 그래도 사람은 가야 할 때를 가야 합니다. 이지혁은 그 말에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병원 복도에서 이지혁은 우연히 박성재와 마주칩니다. 박성재는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이 살아있었어요. 둘을 절친한 사이라 얼굴만 봐도 사정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먼저 묻습니다. 지혁아, 너 얼굴이 왜 그래? 이지혁이 웃어 보이며 말했어요. 너도 남 걱정할 얼굴은 아니야. 박성재가 낮게 말합니다. 우진이가 뭔가 남겼어. 이지혁이 표정이 굳습니다. 뭘? 박성재가 말했어요. 이 판을 끝내는 방법. 이지혁은 그 순간 심장이 아니라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우진이의 방법이 자기 몸이면 이지혁은 그걸 받아야 하는 위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박성재는 이어서 조용히 말합니다. 고성의 재단 돈으로 회사까지 흔들려고 했어. 해외 파트너의 분쟁 흘리고 신용 깨려고. 이지혁이 물었습니다. 막을 수 있어?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막아야지. 이번엔 내가 막아. 그때 박진석에게 전화가 옵니다. 박진석은 병원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고 표정이 굳습니다. 박진석이 말했어요. 지금? 상대는 짧게 대답합니다. 네. 해외 파트너가 계약 조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신용 리스크 이유로요. 박진석은 전화를 끊고 박성재를 봤습니다. 박성재가 이를 악물고 말해요. 왔네요. 박진석이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고성희가 마지막 발악 시작했군. 그 순간 고성희에게도 전화가 옵니다. 고성희는 집안에서 그 전화를 받습니다. 상대가 말합니다. 기사 나갔습니다. 분위기 만들었어요. 고성희는 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어요. 좋아. 이제 흔들려. 그때 고성희는 자신이 다시 판 위에 올라왔다고 착각했습니다. 돈이 막혔어도 사람을 흔들면 다시 길이 열릴 거라고요. 그런데 고성희가 몰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박진석이 이번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흔들리는 척을 하다가 고성이가 더 깊이 움직이게 만들고 그 움직임을 증거로 잡으려 합니다. 박진석은 이미 너무 오래 속았고 이제는 감정으로 덤비지 않아요. 고성이는 그걸 이제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고성이는 영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박영란은 아버지에게 뺨 맞고 집을 뛰쳐나온 뒤에도 결국 돌아와서 자기 방 안에서 이를 갈며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웹툰을 그리면서요. 박영란은 고성이를 이제 엄마로 보지 않습니다. 박영란은 알고 있으니까요. 우진과 지은호가 쌍둥이라는 걸, 그리고 그 쌍둥이를 갈라놓은 사람이 고성희라는 걸요. 고성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영나야. 박영나가 대답합니다. 왜? 너 요즘 너무 예민해. 박영나가 웃었습니다.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가면이 안 되니까 그렇지. 고성의 표정이 굳습니다. 너 어디까지 알고 있어? 박영나가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당신이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그 무서움이 우리 집을 망치고 있다는 거. 고성이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영나야, 엄마 지금. 박영나가 끊어요. 엄마라는 단어 제발 그만 써. 고성이는 그 말에 얼굴이 굳고 동시에 안쪽이 무너집니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자식에게도 고립입니다. 고성이는 그날 새벽 다시 밖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더 과감합니다. 박진석 회사 실제로 위기처럼 보이게 만들어. 구체적으로요? 협업 취소, 대출 회수, 내부 문건 유출. 상대가 망설였어요. 그건 선이. 고성이가 말했습니다. 선을 지킨 적이 있어야 선이 무섭지. 그 순간 고성희의 핸드폰에 알림이 하나 뜹니다. 출석 요구 2차. 압수수색 진행. 그리고 또 하나. 출국 금지 검토 중. 고성희는 그 알림을 보고 몸이 굳었습니다. 자기가 흔들 수 있다고 믿었던 세상이 이제 자기를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같은 시각 박성재는 해외 파트너와 화상 통화를 잡습니다. 박성재는 그 자리에서 웃지 않았고 군더더기 없이 말했어요. 내부 분쟁 아닙니다. 외부 악의적 유포입니다.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회장 가족 문제로 기사 나온 건 사실이죠? 박성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실이라도 경영과 무관합니다. 그리고 그 기사는 누군가의 의도입니다. 차철민이 바로 증거 화면을 공유합니다. 유포라인 이 계정입니다. 재단 외부 자문. 발신 IP 재단 사무실 라인. 해외 파트너 쪽이 잠깐 침묵합니다. 박성재가 말했어요. 누가 회사 존폐를 걸고 장난치는지 이제는 명확합니다. 해외 파트너는 단숨에 태도를 바꾸진 않았지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박성재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습니다. 계약 조건 재검토? 좋습니다. 대신 그 전에 사실 확인부터 합시다. 오늘 안 해요. 박진석은 그 모든 통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고 눈빛이 변했습니다. 박진석은 이제 받아치는 게 아니라 찍어 누르는 쪽을 선택했어요. 그날 오후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마지막으로 말할 기회를 줍니다. 집 거실. 고성희가 앉아있고 박진석이 서 있습니다. 박진석은 서류 하나를 내려놓았어요. 재단 횡령, 업무상 배임. 그리고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 정황. 고성희가 입술을 떨며 말합니다. 당신 나 감옥 보내려고. 박진석이 대답합니다. 내가 만든 길이야. 고성희가 울먹이며 말해요. 나도 살려고 한 거야. 나도 무서웠어. 박진석은 차갑게 묻습니다. 그 무서움 때문에 딸을 죽였어? 고성희는 숨이 막혀서 대답을 못합니다. 박진석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내일 변호사 통해서 정식 절차 들어간다. 넌 이제 혼자야. 고성희가 그 말을 듣고도 끝까지 고개를 들고 말해요. 나 혼자라고? 당신도 곧 혼자야. 회사가 무너지면 당신도 끝이야. 박진석이 미소를 아주 얕게 지었습니다. 그럼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면 되지.
그때 박진석 핸드폰이 울립니다. 박진석이 받자마자 얼굴이 굳습니다. 무슨 소리야? 박성재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아버지, 외국 협업 쪽 방금 공문 왔어요. 일시 중단. 박진석 손끝이 떨립니다. 그 순간 고성이가 웃어요. 그 웃음이 너무 빨라서 너무 정확해서 박진석이 확신합니다. 고성이가 움직였다는 걸. 박진석이 고성이를 바라보며 아주 낮게 말합니다. 너 진짜 여기까지 왔구나. 고성이가 말합니다. 나를 버리면 당신도 같이 무너지는 거야. 그럼 결국 내 손 잡아야겠지. 박진석이 한 발 다가갑니다. 그리고 고성의 눈을 똑바로 봅니다. 고성이 착각하지 마. 고성이가 이를 악물어요. 박진석이 말합니다. 나는 널 잡으려고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널 잡으려고 법을 내미는 거야. 그 순간 또 전화가 옵니다. 이번엔 병원입니다. 박진석이 받습니다. 회장님, 한우진 환자 상태가 급변했습니다. 박진석 얼굴에서 피가 빠집니다. 고성이도 그 말을 듣고 잠깐 웃음이 멈춥니다. 왜냐면 고성이도 압니다. 한우진이 쓰러지면 그 장기기증 의사표시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현실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걸요.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바로 밖으로 나갑니다. 박성재도 뛰어나가고요. 고성이는 혼자 거실에 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성이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법이, 돈이, 가족이 모두 고성이를 막고 있으니까요. 병원으로 달려간 박진석이 가장 먼저 마주친 건 지은호였습니다. 지은호 얼굴이 창백합니다. 지은호가 박진석을 보자마자 말했어요. 회장님, 우진 오빠가 남긴 서류 최종 확인 들어가야 한대요. 박진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무슨 서류? 지은호가 말합니다. 응급시 장기기증. 그리고 특정 수혜자 조건. 박진석이 눈을 크게 뜹니다. 박성재가 옆에서 묻습니다. 수혜자 조건이 뭐야? 지은호가 입술을 깨물고 말해요. 이름을 적어놨어요. 이지혁 선배 이름이요. 박성재는 순간 멈칫합니다. 박진석은 충격을 숨기지 못합니다. 왜냐면 이지혁은 박진석 회사에까지 영향력을 줄 정도로 성장한 인물이고 지금 회사 위기를 막을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카드가 우진의 선택과 연결됩니다. 이건 단순한 멜로가 아니에요. 사람의 목숨과 회사의 존폐가 같은 줄에 걸린 겁니다. 그때 박성재 핸드폰이 또 울립니다. 차철민입니다. 박성재가 받자마자 차철민이 말합니다. 부사장님, 어머니 쪽 라인 방금 또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내부 문건을 외부로 넘겼어요. 박성재가 이를 악물고 묻습니다. 뭐를? 차철민이 말합니다. 유동성 관련 자료요. 은행이 제일 싫어하는 문장들만 골라서요. 박성재는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낮게 말합니다. 좋아. 그럼 이제 끝을 보자. 박성재는 박진석에게 고개를 돌립니다. 박진석도 눈빛으로 답합니다. 지금은 둘 다 같은 생각입니다. 고성이를 가정 안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세상 밖에서 끝내야 한다는 것. 그 순간 병실 쪽에서 호출이 나옵니다. 지은호가 달려가고 박진석과 박성재가 따라갑니다. 문 앞에서 의사가 말합니다.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시간이 없습니다. 박진석이 숨을 삼킵니다. 박성재가 지은호를 봅니다. 지은호 눈이 흔들립니다. 지은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선택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지만 누군가를 보내야 할 수도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순간 복도 끝에서 고성이가 나타납니다. 누군가 막았어야 하는데 고성이는 어떻게든 들어왔습니다. 고성이는 숨을 헐떡이며 말합니다. 비켜. 내 아들이야. 지은호가 고개를 듭니다.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고성이가 지은호를 노려보며 속삭입니다. 너 끝까지 나랑 가자는 거지. 지은호가 대답합니다. 처음부터 당신이 끝까지 끌고 왔잖아요. 박진석이 그때 고성이를 향해 아주 낮게 말합니다. 고성이.
고성희가 고개를 돌립니다. 박진석은 한 장의 종이를 내밉니다. 체포영장 신청서 사본. 오늘 접수. 고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박진석이 말합니다. 너는 이제 여기서도 못 버틴다.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다가 다시 이를 악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악처럼 웃어요. 그래. 나 잡아. 근데 회사도 같이 무너진다. 박성재가 그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박성재가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회사도 살리고 어머니도 법으로 보내드리면 되죠. 고성희가 박성재를 노려봅니다. 너 진짜. 박성재가 아주 조용히 마무리합니다. 이제 어머니는 협박이 안 통해요. 그 순간 박진석 폰에 메시지가 하나 뜹니다. 해외 파트너 쪽입니다. 계약 일시 중단. 추가 조치 검토. 박진석 손이 떨립니다. 그런데 박성재가 박진석 옆에서 낮게 말해요. 아버지, 저쪽이 중단이면 우리도 중단하면 됩니다. 대신 우리가 먼저 새 판을 꺼내요. 박진석이 묻습니다. 새 판?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지혁. 지금 이 상황에서 이지혁이 살아야 회사도 산다. 박진석은 그 말이 거래처럼 들려서 속이 뒤틀리는데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하나로 이어집니다. 우진의 선택, 이지혁의 수술, 고성희의 범죄, 박진석 회사의 위기. 이제는 어느 하나만 해결할 수 있는 판이 아닙니다. 의사가 다시 말합니다.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지은호가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진행해 주세요. 고성희가 비명을 지르듯 말해요. 안 돼. 박진석이 고성희를 보지 않고 말합니다. 늦었어.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고성희를 부르는 목소리입니다. 고성애 씨. 고성희가 몸을 돌리고 그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제야 웃음이 사라집니다. 고성희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끝이 오고 있구나. 그런데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박진석을 보며 말합니다. 아주 낮게, 거의 속삭임으로요. 나 혼자만 끝낼 줄 알았어? 박진석, 너도 같이 끌고 갈 거야.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으려 했는데요. 그때 비서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옵니다. 회장님 은행 쪽에서 담보 재평가 들어간답니다. 오늘 안에 대응 못하면. 박진석 눈빛이 변합니다. 고성희가 마지막으로 웃습니다. 그 웃음이 박진석에게는 협박이 아니라 전쟁 선포였어요. 그리고 박성재는 그 순간 결심합니다. 고성희를 법으로 보내는 것만으로 끝내면 안 된다. 고성희가 회사까지 흔들어 놓은 이상 반드시 결말을 하나는 보여줘야 한다. 박성재가 차철민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부터는 공개해. 우리가 먼저. 차철민이 답합니다. 네. 준비돼 있습니다. 그날 밤 세상에 하나의 자료가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고성희가 흘린 회사 흔들기 자료가 아니라 박성재가 준비한 고성의 범죄 자료가요. 재단 자금의 흐름, 가짜 계약, 외부 자문 계정, 해외 유포 라인, 그리고 결정적 서명. 고성희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것들이 고성희가 가장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고성희는 병원 복도에서 그 소식을 듣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뜨는 기사 알림. 자기 이름이 제목에 박혀 있어요.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휘청합니다. 이건 박진석이 한 방이 아니라 박성재가 만든 여러 방이었어요. 한 번에 목을 치는 게 아니라 숨을 못 쉬게 하는 방식. 고성희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기가 흔들려고 했던 회사는 박진석 때문에 버텨온 게 아니라 박성재 때문에 버텨왔다는 걸요. 그리고 동시에 병실 안에서는 우진의 상태가 더 급박해집니다. 지은호는 손을 떠는데도 끝까지 버티려고 합니다. 지강호는 누나 옆에서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누나, 지금 무너지면 우리가 지는 거야. 지은호가 숨을 내쉬며 대답합니다. 앉아. 그래. 앉아. 그 순간 이지혁은 병원 침대 위에서 눈을 뜹니다.
모든 게 연결된 밤. 이지혁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살아야 한다. 그런데 누구의 끝 위에서 살아야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진석이 병원 창가에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30년을 속고 살았나? 아니, 내가 속아준 건가? 그때 박성재가 박진석 옆에 서서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속아주는 게 아니라 끝내는 겁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그 순간 박진석 폰에 마지막 알림이 뜹니다. 고성의 긴급 체포 검토. 그리고 동시에 은행 쪽에서 또 알림이 옵니다. 대출 회수 가능성. 즉시 대응 요청. 고성이는 잡히고 회사는 무너질 위기고 우진은 생사의 갈림길이고 이지혁은 수술 문 앞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묶는 한 줄이 이제 확실해집니다. 우진이 남긴 조건이 단순한 기증이 아니라 이 모든 판을 뒤집는 마지막 선택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정말로 실행되는 순간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평생 잃지 말았어야 할 걸 잃게 됩니다. 끝은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적어도 하나는 결말이 나기 시작했어요. 고성이는 더 이상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숨을 곳이 없고 법은 고성이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이가 마지막으로 던진 회사도 같이 끌고 간다가 정말로 현실이 될지 아니면 박성재가 그걸 막아내고 고성희에게 사이다로 끝이라는 단어를 붙여줄지 끝까지 자신의 주변을 무너뜨리고 올라서기 위해 썼던 가면이 찢어지자 발악을 하던 고성희가 마지막 자신의 보루인 우진에게서 정신 못 차릴 정도의 반격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진은 애초 은호와 그들의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 이런 일까지 해야 할 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고성희의 악행이 우진이로 하여금 고성희를 안고 가야 하는 책임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진의 선택이 이지혁을 살리는 순간 지은호는 그 대가를 어떻게 감당할지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